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꿈비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44% 달성을 했고요. 두 번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AS 주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테마가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꿈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짧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꿈비는 제가 3번 정도 자리를 잡아드렸는데요. 네. 처음에 19,000원에서 바로 급등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 위치를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에 이런 2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번 정도 이렇게 상승 이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26,000원대 가격 라인 여기에서 다시 짧은 박스권 라인이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의 단기 흐름으로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단기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장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오늘 시장만 보게 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움직였고 그 외에 에코프로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 그 외에 외국인 수급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개별주들은 어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도 다시 눌리면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점은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우리가 길게 꾸준히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단기 흐름과 시장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박스권에서 짧게 수익 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짧게 가져가시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28,000원이나 29,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5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더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별주들 그리고 기존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이런 짧은 박스권에서의 짧은 단기 매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26,000원대 라인에서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짧은 매매 진행하시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늘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주는 길게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26,000원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 28,000원 돌파하면 강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20% 급등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되지 않으면 13만 원,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주셨거든요. LX 세미콘 또 어떻게 보실까요? LX 세미콘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입니다. 이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여기 팹리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부품주들은 이런 OLED 외에도 반도체, 전기차까지 부품주 관련해서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5년까지 메모리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었던 이런 초거대 AI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이슈, 그리고 OLED에서의 수요 증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소재 업체, 패널 등의 가동률의 생산률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런 반도체 업체나 OLED 업체 양쪽의 시장 성장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은 이제 OLED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빠르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추격해오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점 한 가지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력의 격차를 줄이면서 추격이 심화가 된다면 경쟁이 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 증가 측면 그리고 반도체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아직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상승 전에 이 위치를 잡아들인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3월 28일에 강한 장대봉 흐름 이후에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끝나가고 큰 거래량 없이 눌렸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9만 원대 95,000원대 이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되고 반등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짧은 박스권 흐름 이후에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시장 상황 앞으로에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체크를 하시고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짧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추가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LX 세미콘이 오늘까지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오늘의 그런 반도체의 재료는 받지 못하는 거인 거죠? 어느 정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지금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외 장비주들은 큰 강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만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인데 이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서 이런 기술적인 위치가 높게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 쌓이고 있었던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가 이탈되었다라기보다는 다음 주 중에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연속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큰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기에 지지되고 반등 나올 것으로 또 이런 반도체 테마 순환매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HB솔루션 OLED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물량 조절하면서 상승 추세 깨지지 않는다며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HB솔루션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OLED 업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OLED의 전망이 어느 정도 밝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주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비업체, 패널사의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눌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흐름이 다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나오게 된다면 단기 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이 14,000원 단기 라인이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게임주 데브시스터즈인데요. 매수하신 당일에 69,000원 최고가 찍었고요. 최고가 수익률 13% 가까이 달성한 종목이고 살짝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인데요.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뭐 지금 이 게임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수익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게임주들은 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신규 게임이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든지 중국 판호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죠. 중국 판호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겠고 23년도에 기대되는 신작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회사들은 우리가 주목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 시스터즈는 뭐 많이들 아시는 이 쿠키런 IP 관련해서 뭐 콘솔 게임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 쪽에도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고 네. 중국 판호 이슈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강한 상승과 함께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재돌파를 노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큰 상승 흐름을 보실 수도 있는 위치에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중국 판호에 관련된 게임주들, 그 외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임주들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결말은 금요일에 나타날 것이다 의견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일단은 미래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네. 단 한 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이유는 시장 분위기를 제가 월요일에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미래반도체가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그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하위 밸류체인 단 다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가 사실 2월달, 3월달에 감산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로 인해서 하위 밸류체인 단들이 전부 다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오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부담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다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요, 종목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뭐 2, 3%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우리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자의 종가 기준에 했을 때 16%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였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25% 이상 25% 이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 탄력성이 높았다는 게 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사입니다. 반도체 유통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래반도체에 대한 주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미래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가 바로 요때였을 겁니다. 이 전날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100%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더불어서 월요일 날 화요일 거래일에도 충분히 시세 상승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전체적인 뭐 업황은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은 챙겨가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수익률 이미 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노란톡방 오시면은 지금 후속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은 미래반도체에 대한 후속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후속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반도체와 같이 추가적인 상승을 원하는 후속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말자 완벽하게 보유로 다음 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신재생 테마 태양광 관련 종목 G2 파워입니다. 어제 장중에 13%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G2 파워 11% 달성을 했는데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G2 파워는 좀 미래반도체랑 조금 다른데요. 네. 제가 간과했던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사실. 네. 그로 인해서 사실 G2 파워가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제 원전 쪽 섹터를 좀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 정부가 추진했었던 탈원전을 폐기를 하겠다. 그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5월 달이었죠. 5월 달 정도, 작년 5월 달 정도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G2 파워도 있고 일진 파워도 있고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패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2 파워가 이번 주에 급등했던 이유가 아마 그러한 이유일 것 같고요. 그래서 G2 파워 같이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요. 패턴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G2 파워는 1차적인 급등을 좀 보여줬지만은 주가에 대한 연속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적인 매매로 공략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긴 호흡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하지만 원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를 받고 이 매출 실적면에서 반영되기까지가 한 3년,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가에서 매매해서 기술적인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 파워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저가에서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 전고점 부근이 1,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2차 공략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G2 파워와 같이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도 정부 정책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코스모화학인데요. 월요일 날 2차 전지 랠리를 이번 주 전망 주셨고 정말 쭉 이어오다가 오늘도 이렇게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모학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에코프로와 같이 쇼스퀴즈가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러네요. 네, 쇼스퀴즈가 발생이 됐고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가 코스모화학의 공매도 잔고 금액이고요. 기준과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30%, 40%까지 공매도 잔고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쇼스퀴즈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코스모학이 월요일 다음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어지면서 10% 이상 주가 상승이 발현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는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쇼스퀴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모학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방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 코스모학과 같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과 소재탄 관련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고 봤을 때도 코스모학의 다음 주 주가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가 상승 많이 보여줬지만 업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현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